사이다 무비튼. 우리 회사에는 정말 기가 막힌 놈이 한 놈 있는데 그 놈은 나와 거의 비슷하게 입사한 여성인데 얼핏 보기에는 나와는 달리 싹싹하고 친절한 시원시원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입사하고 반년쯤 지난 뒤 그놈이 우리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는 놈의 썩어빠진 근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상사에게 조금만 혼이 나도 다음날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결근을 하질 않나. 당연히 그 녀석이 담당하던 업무는 반강제적으로 내가 떠맡게 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출근해서는 감사의 인사는 고사하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기는커녕 부서 내부에서 담당이 바뀌면서 힘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아직 새 업무에 적응도 덜 된 나에게 와서는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나였으면 벌써 끝내고도 남았겠다. 뭘 했다고 피곤한 척이야? 라며 폭언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그것도 모자라 상사들과 사적인 자리에서는 진짜 진수 그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요. 아 진짜 동기라고 하나 있는 게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몰라. 라며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가져다 붙여가며 내 험담을 했다. 덕분에 나는 일 못하는 놈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고 사내 평가는 점점 내려가지 선배들한테는 허구한 날 꾸중을 듣는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러자 점점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넌 나 없으면 벌써 회사 잘렸어 알아? 라며 자신의 담배값이나 술값을 나에게 내도록 강요하기 시작했다. 보너스라도 나오면 도박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나에게 죽어도 강땡랜드에 같이 가자며 설득하길래 거절했더니 욕을 퍼붓기도 했다. 야! 네가 일을 똑바로 못해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지? 라며 자기가 남들에게 끼친 민폐는 1g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소리를 짓거린다. 이상하게 거리도 먼 카지노를 가자고 하고 끈질기게 졸라대길래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다른 회사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같이 간 사람이 돈을 따면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그 돈에서 상당 부분을 빼앗아갈 심산이라고 하더라. 당연히 갈 생각도 없었고 따더라도 돈을 줄 생각도 없었기에 몇 번 강하게 거절했더니 그 이후로 카지노 가자는 소리는 쏙 들어갔다. 그놈과 팀을 이루어 업무를 진행할 일이 몇 번인가 있었는데 제가 누굽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라며 큰 소리는 자기 혼자 닫혀놓고 실질적인 업무는 전부 나에게 떠넘겨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마치 상사라도 된 양 나에게 뒷짐지고 지시만 하지 뭔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팀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를 나 혼자 전부 해결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해보려고 발버둥은 쳤지만 결국 결과물은 구멍투성이었고 상사에게 혼나고 심할서까지 써야 했다. 게다가 피해자는 나뿐만이 아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었다. 어느 날 그놈은 아직 좌우분간도 못하는 이 신입사원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를 시켜놓고 자기는 간단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었다. 당연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신입사원이 결국 저 선배님 이 부분 말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라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아니 이 정도도 모른다는 게 대체 말이 돼? 대학에서 뭘 배운 거야 대체? 넌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라며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곤 자기가 담당한 단순한 업무가 끝나자 난 벌써 다 끝냈는데 넌 뭐 했냐? 라며 울상이 되어있는 신입사원을 내버려두고 퇴근.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내가 지원군으로 나서긴 했지만 결국 그 신입사원은 정신적 데미지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잠시 휴직을 하게 되었다. 신입사원이 그렇게 휴직을 하자마자 그놈은 하여튼 무능한 것들이란 괜히 안 되는 놈들 붙잡고 가르치는 거 시간 낭비라니까 라며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신입사원의 교육 담당이 그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세술만큼은 완벽했던 그놈을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기 윗사람에게만큼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기에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놈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후배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요리조리 잘 피하던지 놈의 악행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 신입사원의 사건을 아무래도 잊을 수 없는 나는 놈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도 아니었기에 어떻게 그놈을 보기 좋게 엿먹일 수 있을지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복수의 찬스는 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모두가 꺼리는 고난이도의 업무가 부서에 발생했고 나는 다시 한번 그놈과 한 팀으로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놈은 여느 때처럼 저만 믿고 맡기만 주세요 라며 상사에게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언제나 그랬듯 업무는 전부 나에게 떠넘겼다. 그러더니 월차를 쓰고 해외여행을 가버리는 게 아닌가? 나는 바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원래대로라면 놈과 함께 했어야 할 그 업무를 정말 최저한의 퀄리티로 완성시켜놓고 휴가가 끝나고 돌아온 그놈에게 넘겼다. 놈은 평소처럼 내가 전부 해놓았을 것이라 안심하고 있었고 혹시 업무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나에게 떠넘길 심산이었겠지. 내가 아직 다 못 끝냈는데? 라고 하면 아니 내가 며칠을 쉬었는데 그동안 뭐 했어? 하여간 도움이 안 되네. 빨리 안 해? 라는 식으로 나올 거라는 나의 예상은 멋지게 적중했고 나 같은 월급 루팡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선배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너라면 껌이지 않아? 설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야? 라고 밝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사실 이놈은 처세술이 능숙할 뿐 일머리는 지지리도 없는 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란한 현올림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온 것이다. 그런 주제에 자존심 하나는 더럽게 세서 조금만 부추기면 지기 싫어서 발끈하는 놈의 성격을 이용하기로 했다. 뭐?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알았어, 그거 이리 넘겨! 역시 그놈은 보기 좋게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다. 나는 즉시 업무를 그놈에게 넘기고 잠시 동안 지켜보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자존심을 걸고 어떻게든 주어진 업무를 완료하려고 버둥대고 있었지만 평소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 놈이 그리 쉽게 끝낼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다. 결국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며 야! 너도 도와야지 뭐해! 라며 성질을 내길래 나도? 설마 못하겠어? 에이 설마 천하의 김준우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밝은 얼굴로 말뿐인 응원을 보냈다. 그래놓고 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흘끔흘끔 봤는데 이놈은 정말 그동안 말만 잘할 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놈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듯 어리버리하다가 괜히 뭔가 생각하는 척 사무실에 빙빙 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냉큼 부장님에게 가서 그 업무는 준우 씨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말인데 다른 할 일 없나요? 라고 들으라는 듯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부장님은 아 그래? 마침 잘 됐네. 그럼 이것 좀 부탁해. 야,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맙네. 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놈은 왜 이쪽 일은 안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느냐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날카롭게 흘겨봤지만 내가 알 바는 아니었다. 내 손에 같은 부서의 상사가 직접 맡긴 일이 쥐어져 있는 한 그놈이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때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업무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니 짜증만 나고 업무는 업무대로 진도가 전혀 나가질 않고 나한테 도와달라며 짜증을 내봤자 에이 난 부장님이 주신 업무가 있잖아. 그 업무는 네가 잘 마무리해줘. 너라면 간단하잖아. 그렇지? 반박도 할 수 없게 된 놈의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고 그 후로 몇 주일이 지났다. 놈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고 윗사람에게만큼은 처신을 잘하던 달변가라는 이미지는 이제 입만삼 무능한 놈으로 변해버렸다. 스트레스로 피골이 상접해서는 이제 위아래 가리지 않고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겁니까? 라며 여기저기 성질을 부린 끝에 부모님이 쓰러졌다는 핑계를 대고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 뒤로는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멋대로 인생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했는데 이게 가관이었다. 1개월쯤 지난 뒤에 회사로 복귀하기는 했는데 이미 이런저런 상황 파악이 끝난 부장님에 의해서 한가한 지방부서로 발령이 나버린 것이다. 그렇게 발령이 난 지점에서도 업무 내용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며 툴툴대다 회사를 그만두었고 덕분에 아내와 이혼하게 되어 위자료를 잔뜩 물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 후로 얼마 동안 자동차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다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돈마저 바닥이 났고 우리 회사 사장님에게 읍소하여 다시 회사로 돌아오긴 했으나 역시나 일을 너무 못하는 관계로 부서장에게 꾸중을 듣던 중 성질을 못 이기고 폭발하더니 퇴사. 그 뒤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몇 달간 꾸준히 일하며 돈을 모으는가 싶더니 그렇게 모은 돈을 카지노에 때려박고 다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나한테까지 연락이 오더니 야! 돈 좀 빌려주라! 아니 혹시 니네 집에 남는 방 없냐? 라는 헛소리를 하길래 밝게 웃으며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새로 들어간 회사와 우리 회사의 지인들 여러 명에게 돈을 잔뜩 빌려서 종적을 감추었다. 우리 부장님은
눈에 띄기만 해봐라.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게 만들어주겠어. 라고 하신다. 하긴 사람 구워 삼는 재주는 있는 놈이다 보니 그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수는 있었겠지. 그것도 능력이다. 사실 내가 한 복수는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그게 스노우볼이 되어 멋대로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가는 꼴을 보니 속이 다 후련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그놈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그놈에게 호되게 당했던 신입사원이 드디어 회사로 복귀했다. 그놈이 했던 짓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다고는 하나 놈이 회사에서 종적을 감춘 뒤부터 나는 신입사원에게 종종 연락을 해서 너 스스로 준비가 됐다 싶으면 회사로 복귀해 라고 신입을 다독였다. 지금 그 신입사원은 내 부사수로 일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어제 그놈이 체포당했다는 뉴스를 봤다. 입 하나는 잘 놀리는 놈이었는데 전공을 살려 사기를 치고 다닌 모양이던데 결국 내가 TV에서 보게 된 그놈의 마지막 모습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경찰차 뒷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